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부동산,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요즘에 좀 고민이 많다,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작년에 아파트를 한 개 샀다고 유튜브 첫 영상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그 친구도 그 아파트 별장을 한 개 샀었어요. 한국 가격으로는 한 10억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샀었는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친구라 가지고 1년을 분할 상환을 하고 무이자로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현금이 그만큼 없으니까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 한 개를 정리를 하고, 아파트 한 3-4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아파트 한 개를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걸로 조금씩 분할해서 이제 상환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었어요. 자기 이제 딸이 있는데 자기 딸 명의로 사고, 그 별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샀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나가지고 이제 출근도 안 되고 경제적인 이런 타격이 이렇게 크게 올 줄을 몰랐다 보니까, 원래 집을 팔려고 했던 그 집도 내놨는데 그 전 가격으로 절대 팔리지도 않고, 아예 거래량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의 집을 사러 다니는 자체가 좀 넌센스잖아요. 이렇게 팔리지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분할 상환하는 거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니까 1년으로 치면 이제 한 달에 거의 한 7-8천만 원을 이제 분할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한 달, 2달을 하다가 이제 현금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기를 해야 되나, 이 그 별장 그거를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항상 중국 부동산이 뭔가 조금 그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되게 버블이 많고, 그런 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오면서 그런 면들이 되게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 그 실제로 지금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요, 되게 요 질병 이런 일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되게 할인을 되게 많이 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요, 저기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저쪽 아파트 뒤쪽에 짓고 있는 그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지금 분양가에서 25%를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 분양가에서 25% 할인이라는 건 엄청난 할인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업체들이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자나 뭐 이런 게 워낙 뭐 유명하잖아요. 기업 부채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를 충당을 지금 못해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헝따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업체인데요. 지금 그 방을 25%를 할인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100%를 대출 안 받고 현금을 100% 낼 경우에는 7%를 추가 할인을 해주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32%를 할인을, 분양가에다가 35%를 할인을 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그 부동산 업체가 이제 집을 지어갖고 팔았을 때 남는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는. 근데 지금 그 이익률인데 지금 32%를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손해보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되게 급한 거죠. 현금 자체가, 현금 흐름이 완전 막혀버리니까 부동산 판매량이 완전 그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나 이런 것도 완전 수치를 보면 시가 완전 바닥을 쳤더라고요. 지금 공급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저렇게 아파트를 짓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그거를 판매를 해서 이제 현금을 돌려야 되는데 현금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올해 부동산에 돌아오는 만기가 엄청나게 많대요. 만기 대출이
예, 그런 것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진짜 자칫하면은 잘못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헝다라는 자체가 지금 중국 부동산 규모로는 제일 큰 규모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현금 흐름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참 이게 중국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른 친구도 지금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친구는 그 기장이에요. 기장, 그 항공사의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한 달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기장인데 경력이 쌓여가지고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부동산도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몇 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대출을 중국 사람 풀로 받아서 이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한 5만 위안 정도를 한 달에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은 2천만 원 정도인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부동산 이자나 원금 상환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질병이 일어나면서 거의 비행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거의 평상시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 20% 정도 하니까 거의 한 달 내도록 비행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월급이 0원이에요. 0원. 비행 시간이 아예 안 되니까.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 시간에 비례해갖고 월급을 측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본급이 있는데 기본급은 아주 작고, 기본급이 작다 보니까 뭐 보험료 내고 뭐 하고 세금 떼고 이러니까 거의 뭐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달에 대출금 나가는 게 거의 한국 돈 1,000만 원 나가니까, 그런 애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중산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이죠. 부동산이 그래도 몇 채씩이나 있는 가정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되게 지금 타격이 커서 지금 막 그러니까 현금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워낙 불패신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집을 사놓으면 뭐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 집 사놓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소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긴 거죠. 그 기장이나 이렇게 제 친구들이 다들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조금 부동산이 정말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들고 지금 이제 중국 상황이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판매 제한으로 해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거래량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판매 제한으로 해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거래량을 많이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을 되게 걱정해서 그렇게 판매 제한을 해서 거래량을 줄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생기면서 더 거래량이 안 되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정상적으로 안 나가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중국이 이제 정부가 공산당이다 보니까, 대출을 조금 유예해 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생존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정말 몇 달 정도가 안 나와 버리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대출 규모도 되게 크거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대라고 막 맨날 그런 기사가 뜨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700조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이제 부채가 5,000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GDP 비율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GDP 비율로는 거의 조금 100%인가 90몇 %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인가 50% 개인
부채가. 그런데 그 부채가 이제 너무 취약한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이제 대부분이라 보니까 부동산이 조금만 휘청거리면 이 부채가 정말 좀 취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약간 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개인 GDP로 나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사람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질병이 언제 회복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너무 휘청거리니까 조금 정상화를 하라고 되게 종용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영업자나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픈을 할 경우에 더 적자가 날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가에서 되게 오픈을 하라고 되게 종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을 하면 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직원들 불러가지고 재료 샀다가 또 손님 안 오면 또 폐기물도 늘어나고, 오히려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게 더 적자가 작은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일단 저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나. 아마 최소한도로 30%, 최대한도로는 뭐 진짜 고점 대비 한 50%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나. 50% 이상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냥 일부 이제 조금 안 좋은 아파트나 안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짜 50% 이상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괜찮은 가격대거든요. 50%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이제 몇 년 전 가격이 나오니까 한국도 아마 그렇게 조정이 아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개인적인 경제가 타격이 오면 좀 대출 구조상 이게 부동산 비율이 많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현금을 조금 가지시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론이 참 미약해가지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다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중국도 풀고 한국도 풀고, 중국도 이제 금리도 내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다음 달에 금리 내리는 게 또 1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장기적으로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지금은 좀 내린다면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조금 구입하는 시기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